안녕하세요. 만들고TV의 철물제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이 방문에 들어가는 오토도어실이라는 이 부속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뭐 에어타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오토도어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안방에 보시면은 밑에 엎드려서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차단막 같은 게 내려와요. 이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죠? 문을 닫았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차단막이 내려와요. 열었을 때는 차단막이 올라가고 문을 끝부분에 그 촉이 나와서 싹 눌리면서 차단막이 내려옵니다. 원리가. 근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은 분들은 뭐 이렇게 알지만은 유심히 안 보면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도 모르죠. 그죠? 옆에 그냥 무슨 까만 촉이 하나 보여요. 문틀에 보면은. 그러면 이 부속이 이게 달려 있구나. 그냥 민자면은 안 달린 거고. 물론 안방이니까 프라이버시겠죠. 그죠? 이 효과가 뭐냐면 이게 소음이라든지 그죠? 난방 그죠? 뭐 외풍, 내풍 이런 걸 봤을 때 난방 효과도 있고 밑에 하단에 생각보다 많이 떠가 있을 겁니다. 마루와 문틀 사이에 보면은 거의 1cm 안팎으로 떠가 있을 거예요. 뭐 0.8cm라든지 아니면 뭐 1.2cm, 1.5cm까지. 근데 마루와 요 사이에 떠가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난방 효과라든지 제가 그 소음이라고 이야기했죠. 다 새어나가요. 다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따로 별도로 달리는데 일반 분들은 설치하기가 아주 고난이도입니다. 과정이 너무 어렵고 해서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이런 부속이 있다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댁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죠? 그럴 때 요거를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오토도어실이라는 거를 달아주세요. 방문마다 달아달라든지 안방만 달아달라든지 그죠? 요거는 업자분과 충분히 옥수분과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어려운지 왜 난이도가 고난이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부속을 사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죠? 사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렇게 알루미늄 레일 그죠? 프로파일처럼 알루미늄 레일로 이렇게 박아 돼 있는데 요게 아까 제가 여기에 촉 같은 게 이제 보일 거라 했죠. 그죠? 문을 열어보면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까만색으로 촉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단에. 그러면 요게 달려 있다 했죠. 그죠? 요게 눌리면은 밑에 하단에 차단막이 내려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가 복잡하진 않고 그런 식이에요. 제가 눌려볼게요. 눌리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보이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을 닫았을 때 내려오고 열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주 보기는 힘든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으로 길게 돼 있는데 요게 뭐 950, 뭐 1000까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길이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댁에 있는 방문 와이드 폭에 따라서 재단을 해야 됩니다. 재단을 해야 되고 또 문 하단에 ABS 문이라든지 문문의 하단에다 심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이 많은 거예요. 공구가 필요하고 트림으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문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피스 박아서 하는 타입이 아니고 요거는 매립형으로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그렇고 공방이나 꼭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방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 사장님과 인테리어 사장님과 목수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랑 보면은 부속은 요거랑 이렇게 뭐 앞뒤로 양옆에 이제 마감캡이 있거든요. 마감캡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복잡한 건 없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뭐 작업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밑에 차단막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따라서 정말 이 소음이라든지 이 난방, 외풍, 내풍에 대해서 이거 많이 효과가 많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저희 샘플로 또 짠 겁니다. 지금 화면에 꽉 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여기 하단을 잘 보세요. 지금 시큼게 이제 돼 있죠. 여기는 지금 차단막이 내려온 현상입니다.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열면은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게 문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열면은 지금 올라가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닫으면은 지금 밑에 하단에 지금 공간이 많이 떠가 있거든요. 닫으면은 지금 내려옵니다. 이거 보이시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딱 밀폐를 시켜준다. 여기 보면은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거 보이죠? 이게 알루미늄이 쭉 내려온 게 보일 겁니다. 그죠?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갔죠. 완전히 올라가고 이렇게 또 내려오고 까만 게 또 내려오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옆에 눌려주는 그 촉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요게 지금 촉이 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옆면입니다. 옆면에 이렇게 마감 캡이 있고 밑에 구멍이 까만 구멍이 3개가 있는데 맨 밑에 여기 촉입니다. 촉이고 위에는 피스 구멍 2개 피스가 박혀 있는 상황이고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돼 있고 반대편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반대편도 이렇게 마감 캡으로 끼워지고.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샘플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걸 잠깐 읽어드리자면은 오토도어실이고 여기 아까 누름촉이 있다 했죠. 경첩 달리는 기준입니다. 경첩 달리는 기준에 이제 누름촉이 걸릴 거고 예를 들어서 900짜리 목문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본 아까 알루미늄 그 원 상태가 이게 950 뭐 한 1000까지 돼요. 이제 900에 맞춰가 잘라야 되겠죠. 어쨌든 자르게 되는데 ABS 도어일 때 알루미늄 바 그죠? 이 알루미늄 바가 실제 재단되는 길이는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 자르는 그 길이까지가 896 그죠? 왜 896이 돼야 하냐면은 900이 아니고 왜 896이 돼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3mm가 모자라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양옆에 마감캡 두께를 감안해서 각각 2mm씩 가공 매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요 멀어져서 지금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4mm 그죠? 양옆에 2mm씩 해갖고 가공 매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감캡까지 포함해서 이제 9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mm가 빠지니까 896이 요게 알루미늄 바가 재단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튀어나오지도 않고 마감캡이 쏙 들어가는 거죠. 마감캡이 두께가 2mm거든요. 2mm. 그래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요거도 요 촉에 있는 데다 자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다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반대편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 그죠? 민자 여기를 뭐 여기만큼 자른다든지 이만큼 자른다든지 그 문 두께 감안해서 자르겠죠. 그죠? 여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를 잘라 보면은 이제 아예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촉이 생명인데 그죠? 원리는 아시겠죠? 그리고 눌린 상황에서 재단을 해야 된다. 예. 그거는 나중에 목수분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겁니다. 왜냐면 옆에 그 마감캡하고 간섭이 돼요. 그거를 제가 몰랐거든요. 그 설명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샀을 때도 설명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잘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댕강 자르니까 옆에가 사선으로 내려오면서 걸려요 이게. 그래서 눌린 상황에서 완전히 눌린 상황에서 밑에 내림막이 그 차단막이 노출된 상황에서 잘라야지 완전히 이제 안에도 열고 내리고 할 때 작동이 잘 된다. 근데 제가 이 아까 난이도가 왜 높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그 목수분들이나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공구를 갖고 계시는데 트리머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지그를. 이거 유튜브나 인터넷에 없어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거든요. 왜냐면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제가 필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가공 아까 요 샘플판 있죠. 요거를 가공할 때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을 하려면 당연히 구멍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집승목으로. 집승목 18T짜리로.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업자분들이나 그 사장님들 목수분들은 보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트리머 마키다 트리머로 제가 아예 직을 짰는데 위에 상단 먼지 빠져나가는 가이드랑 그 다음에 T자 형태로 이렇게 아래 위로 나비 너트로 해갖고 쪼아줬습니다. 4개를 박아가지고 마키다 이 트리머로 높낮이까지 조절하게끔 그죠? 높낮이 조절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깊이 최대 깊이까지 팔 수 있게끔 그죠?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요 35mm ABS 문 두께가 35죠. 요 상황에서 딱 고정을 해가지고 나비너트로 딱 쪼아가지고 제가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해가 저희 집에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먼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 복도에서 했거든요. 먼지가 엄청나게 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같이 블록으로 들어있는 요 먼지 가이드 그죠? 먼지 빼주는 거 이거를 제가 잘 안 쓰는 요 청소기 자바라 연결해서 그죠? 여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꼽죠. 꼽아서 이렇게 가동시키고 홈을 팠죠. 홈을 깊이를 최대 30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날도 좀 긴 걸로 해가지고 따로 인터넷으로 길이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 여기 날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싼 거는 아무래도 날이 좀 빨리 타죠. 이 문을 가공을 하다 보면은 특히 목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빨리 가공을 하다 보면은 탄내가 많이 날 겁니다. 시커매지고 연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청소기로 해가지고 빨고 청소기로 빨아 당기내면서 그 복도에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한 1시간 반 정도까지는 한 것 같아요. 문을 2개를 했거든요. 안방문은 짐대에 있어서 놔두고 자녀방
1, 2를 제가 문을 2개를 빼가지고 제가 가공을 해갖고 달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작업 과정은 제가 혼자서 작업하다 보니까 영상을 차마 미처 다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최대한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작업하기 전, 작업하고 후, 작업하고 난 후를 제가 그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오토도어실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죠? 이게 지금 아파트 자체에 지금 들어오면서 달려있는 오토도어실입니다. 보시면은 기본 이제 이렇게 안방에만 이렇게 프라이버시용 오토도어실이 이렇게 문이 닫히면서, 그죠? 이렇게 있죠. 여기 달려있는데 지금 요 안방 말고 방이 총 3개인데 지금 요 나머지 방, 그죠? 자녀방, 서재방, 그런 방은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죠. 민자죠. 바닥에 보시면은 마루와 이 문 틈 사이, 그죠? 여기에 약 뭐 0.5cm에서 많게는 1cm까지 뜬다고요. 그죠? 이렇게 뜨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틈새에 바람도 많이 들어가고 소음도 여기로 통해서 많이 들리고, 그죠? 요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 보석들이 오토도어실이죠. 그죠? 자, 오토도어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이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신속하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이제 완료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치를 했는데 이 작동되는 원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문을 닫아보면 여기 이제 또 촉이 눌려지면서, 그죠? 이렇게 눌려지겠죠. 닫으면서 밑에 눌려지면서 밑에가 내려옵니다. 밀착 차단될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완전히 닫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완전히 밀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방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 만들고 TV였습니다.